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뭔가를 말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마지막 영상이 와인딩, 그 중에서도 제가 쉬프트 미스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었죠.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제가 3단에서 이제 2단으로 다운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2단이 들어가지가 않고 후진기어, 그러니까 후진기어가 실제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후진기어 단수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면서 여기 후방 카메라도 이제 후진기어가 들어가면 후방 카메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서 제가 변속을 실수를 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촬영을 하던 당시에는 전방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인가, 2단이 왜 안 들어가나 약간 좀 당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녹화된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유가 뭔지를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터무니없이 간단한 이유인데요. 현대기아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후진을 넣는 방식이 리버스 락이라고 불리는 변속기에 이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을 들어 올려서 1단의 오른쪽, 1단의 왼쪽이죠. 1단의 왼쪽으로 밀어 넣으면 후진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일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뭐 후진이 들어가거나 할 일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영상 속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상황은 이제 오르막길에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을 하는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좀 기어 변속을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2단을 넣으면서 이 리버스 링을 들어 올리면서 2단을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리버스 링을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후진 쪽 방향, 그러니까 1단의 왼쪽 편 방향으로 이제 기어를 넣으려고 했을 때만 이제 R단 표시가 계기판에 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버스 링을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클러치를 안 밟았는데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밀기만 해도 이제 이렇게 R단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마 후진 등도 들어왔을 텐데 뒷차가 놀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단이 안 들어간다, 왜 2단이 안 들어가지? 마치 어떤 이렇게 턱에 딱 걸린 것처럼 안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그 유사한 느낌을 받았었던 게 예전에 제네시스 9쿱이었었던가? 9쿱 2.0 수동을 그때 시승을 할 때 2단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딱 그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었는데,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떤 리버스 락 링을 건드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듭니다. 좀 지나간 일이어가지고 기억이 명확하진 않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였고요. 자, 보신 것처럼 이게 주행 중에 왼쪽 편, 그러니까 2단을 넣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주행 중에 1단을 넣으려고 하는 상황은 없을 테니까. 2단을 넣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리버스링이 들려있다 라면은 후진등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1단의 아래쪽 방향이 2단이기 때문에 리버스락 링이 이제 들려있는 상태에서는 그 아래쪽에는 뭐 아무런 단이 없죠. 2단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단이 안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락 링 위치가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기어봉에 손을 완전히 감싸진 형태로 올리고 있는 모양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리버스락 링이 딱 제 가운데 손가락에 걸리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제가 만약에 2단으로 변속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손에 힘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은 여지없이 이 리버스락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원인을 제가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
변속 실수, 2단으로 변속을 하는 실수를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어 레버를 잡는 방식을 좀 바꾸는 방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방식 정도로 잡거든요. 이렇게 위로 감싸지는 방식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1단을 넣을 때가 주로 이제 그런 방식인데, 기어 레버의 옆쪽을 잡아서 움직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단이나 4단이라든지 아니면 5, 6단처럼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속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없는데, 제가 2단으로 변속할 때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은 평소 잡는 것처럼 감싸지거나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의 모양 그리고 리버스락의 위치 그런 것들 때문에 리버스락 버튼이 락이 해제될 정도로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어 레버를 잡는 자세를 리버스 락까지 감싸지는 게 아니라 이 기어 노브만 감싸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조금 작게 잡는 느낌이죠. 그렇게 작게 잡는 느낌으로 2단을 변속을 할 때는 좀 잡는 방식을 제가 바꾸려고 지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앞으로 3단에서 2단 다운시프트 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내리는 자세는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감싸지는 자세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딱 리버스락 위치가 새끼손가락에 걸리는 위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변속 실수를 했었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제가 오르막에서 아마 오른쪽 코너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구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 코너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르막이다 보니까 하중이 지금 왼쪽 편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G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이제 제 몸이 살짝 뒤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일 텐데 기어를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어 레버를 위쪽으로 조금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변속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로 뭐 새끼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운데 손가락이 리버스 링을 당기게 됐었던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를 애초에 피하고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감싸지기는 하되 이제 최대한 그 후진을 하는 상황이 아니면 리버스 락 쪽에 손가락이 걸리지 않도록 기어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소심한 뭐 그런 느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레버를 잡아서 변속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일상주행에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의식하지 않고서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제 몸에 그동안의 습관이 배인 거니까 좀 교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영상에서 이제 저랑 같이 같은 종류의 수동차를 타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리버스락을 들지 않더라도 좀 세게 밀면은 후진이 들어온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세게 미는 것들은 해봤는데요. 여긴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리버스락을 들지 않으면은 후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걸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제가 약간씩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살을 밀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느낌으로는 거의 한 80% 이상 정도는 들어야지 후진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까지는 들린다 그래서 이 리버스, 그러니까 후진 기어 레버 쪽으로 이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리버스 락 링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래쪽에, 기어 레버에서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면은 기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움켜 잡는다 하더라도 일부러 손을 뻗어서 거기를 걸지 않는 다음에는 이제 그게 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엠모네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레버의 길이를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리버스 락의 위치와 기어 노브의 위치가 좀 가까운 편입니다. 제가 뭐 손이 아주 큰 편은 아닌데요.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쳐 놓는다 하더라도 이 리버스 락이 이 가운데 손가락에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거리를 조금 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거나, 이게
수동 변속기가 뭐 더 이상 발전을 할 일은 아마 없지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 바램으로는 그렇게 이제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요 리버스락에 들어가는 스프링의 텐션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 2단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후진 기어 쪽으로 기어가 빠지면서 2단이 안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텐션을 좀 강하게 바꿔주면 이거 드는 거 자체에 힘이 좀 더 들어가겠죠. 힘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약하게 당기는 정도로는 리버스락이 이제 끌려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제가 생각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조작 부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후진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리버스락에 손가락이 닿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자세를 교정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세게 이 리버스락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게 밀면은 후진 쪽으로 기어가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는 어쨌든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클러치를 뗀다고 해서 시동이 꺼지거나 후진이 들어가거나 그럴 일 자체는 없는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업소 가서 이제 그 증상을 재현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소 쪽에서 엔지니어 분이 하시는 말씀은 N은 원래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원래 그런 차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리버스락이 제 무시를 못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또 이제 다른 경험해본 바로는 N 모델이 아니라 N 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증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걸 추측을 제가 해보건데, N 라인이 아무래도 N보다는 기어 레버가 조금 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변속감 자체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어 레버는 똑같이, 그러니까 레버 자체가 똑같다라기보다는 뭐 리버스락이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부품들 자체는 똑같은데, 그냥 N 모델에서 레버 자체를 조금 줄이면서 리버스락 위치가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일상적으로 내가 변속을 할 때 레버 조작하는 느낌으로 갔을 때에 이게 리버스락 링이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댓글을 다셨던 그 분이 정말 리버스락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세게 왼쪽 편을 밀었을 뿐인데 후진등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이제 리버스락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결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게 민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품 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부품에 데미지가 갈 정도로 세게 밀면 후진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변속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리버스락을 건드리지 않으면 후진이 들어갈 일이 없고, 후진 쪽으로 이제 기어가 빠질 일이 없다는 얘기죠. 빠질 일이 없고, 그리고 그 리버스락이 들려서 후진 쪽으로 기어가 빠지는 정도는 락 버튼이 한 80에서 한 90% 정도까지는 들려야 후진 기어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정도로 가볍게 빼려고 했는데 후진 기어가 들어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이고, 또 그 변속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한번 2단 기어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요 이제 위치 조절을 조금 힘을 뺀 상태에서 해보는 게 좋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왼쪽 대각선 아래쪽으로 힘을 줘서 밀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왼쪽으로 민 정도의 느낌으로 레버 조작을 해보면 2단이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2단이 좀 잘 안 들어간다라고 느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좀 세게 밀어서 당겼었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해보고 난 이후로 2단을 제가 넣게 될 때에도 좀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 보니까 습관적으로 기어 레버를 이렇게 조작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2단을 이런 느낌으로 넣었는데, 자, 애초에 기어레버 조작을 할 때 힘을 작게 준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작을 이제 하다 보면, 보통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 빠르게 다가오다 보니까 몸에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레버 조작을 할 때 평소에 비해서 좀 빠르게 하게 되고 힘도 좀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 손에 힘을 좀 들어가려는 힘을 빼고 레버 조작할 때에도 가벼운 느낌으로 레버 조작을 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실수는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겪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다른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랜만에 이제 세차하러 왔다가, 사실 세차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세차를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제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차 앞에 터져 있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를 좀 제거도 할 겸 좀 간단 버전으로 세차를 좀 했습니다. 세차를 하고,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겪은 변속 문제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때 그 상황이 제가 2단을 넣으려다가 2단이 안 들어가서, 그러면 다시 3단을 넣어야 되겠다고 3단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1단이 들어가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RPM이 좀 떨어져 있는 오르막이다 보니까 이제 뭐 브레이크를 초반에 밟기도 했지만 그 RPM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엔진에 데미지가 갈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한 2번인가 3번째로 그 레드존에서 이제 퓨얼컷을 한번 쳐본 거예요. 아마 퓨얼컷 처음 쳐본 게, 제가 런치 컨트롤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했을 때가 아마 퓨얼컷을 처음 쳐본 거였는데, 노멀 모델이나 아니면은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레드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되게 그냥 부드럽게 엔진이 회전이 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제가 런치 컨트롤 할 때는 그때 거의 날씨가 겨울쯤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노면의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휠 슬립이 계속 나서 막 악셀을 좀 마음껏 밟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인딩에서는 솔직히 악셀을 좀 시원하게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1단에서 오르막에서도 이제 RPM 끝까지 돌리면서 이렇게 주행을 한다 했을 때 엔진이 회전하는 질감이 어떤 큰 저항 없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1단으로 이제 RPM 퓨얼컷을 친 다음에 제가 약간 이거 클러치 좀 타는 냄새 나겠구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레그매칭을 제대로 제가 못 해줬기 때문에 반클러치에서 약간 클러치가 좀 마모가 아마 됐지 싶거든요. 근데 뭐 클러치 타는 냄새도 딱히 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N 모델이 나름 좀 이렇게 화끈하게 타라고 나온 모델이 맞기는 맞구나. 좀 적당히 이렇게 좀 흡사시켜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엔진 상태나 오일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제가 막 완전 극한의 주행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날씨가 꽤 더웠습니다. 그때 실외 기온이 한 거의 29도? 뭐 한 그 정도는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RPM 꽤 높게 나름은 이제 가곡 주행을 했지만 뭐 오일 온도가 100도 넘지는 않았고요. 냉각수 온도는 심지어 주행풍을 맞아서 그런지 90도 초반, 약간 쿨링해주면 89도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자동차 단속 지역입니다. 그 전에 제가 4월달이었나 그때 이제 차 출고한 다음에 서킷을 처음 가서 서킷 주행을 했을 때가 이제 오일 온도가 꽤 그때 올라갔었거든요. 한 126도, 7도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완전히 풀어택을 제가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서킷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차의 특성도 잘 모르고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완전히 풀어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킷이라는 환경은 정말 일상에서 주행하는 환경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뭐 서킷 같은 경우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서킷에서 가속주행을 하면 달려보신 분들 말씀으로는 뭐 한 2, 3랩 정도 어택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순정 기준으로요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미션 오일이 열을 먹거나 해서 림프 모드 빠지거나 하는 건 없으니까요. 엔진 오일 온도나 아니면은 뭐 수온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조금 체크를 하면서 주행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일상 주행에서는 뭐 제가 그날 차가 없어서 좀 프로텍 느낌으로 달린다 하더라도 뭐 오일 온도가 100도를 넘을 일은 아마 거의, 넘는다 하더라도 한 100도 초반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밖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100도는 넘을 수 있겠네요. 그때도 한 9도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차가 많아가지고 악셀 제대로 밟질 못했기 때문에 또 바로 쿨링이 되긴 했지만, 좀 긴 코스에서 악셀 좀 제대로 밟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한 100도 초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진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영상 보시고 뭐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